하루의 대부분을 잠들어 있는 3살배기 도담인데요. 무슨 일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분주한 오전, 고양이들을 다 돌보고 나서야 늦은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곤히 자던 도담이가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잠꼬대라기엔 심상치 않은 움직임. 괜찮은 걸까요? 상황을 알아챈 보호자가 서둘러 대처하는데요.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도담이를 꼭 잡아줍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몸부림. 움직이다 다치지 않도록 담요로 감싸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자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데요. (10분) 후 겨우 진정된 도담이. 도담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뇌수두증이 이제 뇌 앞에 있는 뇌실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게 뇌수두증이거든요. 네, 도담이는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추측을 하기로는 복막염에 의해서 뇌실에 물이 차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소견을 들었어요. 현재 도담이의 뇌는 보통 고양이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병은 딱히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해주는 정도의 그런 거밖에 할 수 없대요. 뇌수두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경련 증상. 도담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경련을 일으켰고 몸집이 커지고 성장하면서 그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경련을 하다 보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또 경련이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좀 진짜 그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위험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도담이가 경련을 일으키면 보호자는 시간과 횟수, 특이사항을 자세히 적어둡니다. 심한 날은 무려 5번의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일을 다 접고 도담이한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1년, 2년은 거의 일을 못하고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도담이가 경련하면 병원 가고, 경련하면 병원 가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일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을 진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도담이의 작은 뒤척임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는 보호자. 이런 일상도 벌써 3년째지만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외출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화단에서 한 아이가 기어서 막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한참 보면서 진짜 엄청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딱 봐도 아파 보이는 아이인데 아픈 아이를 또 데리고 있는데 애한테 그게 고통이 되진 않을지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앞에 서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호자의 앞으로 다가온 도담이. 한참을 망설이던 보호자의 마음을 움직인 건 녀석의 눈빛이었습니다. 망설이는 중에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때 그냥 망설이던 게 다 사라졌어요. 그냥 살려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바로 그냥 데리고 그냥 병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도담이 눈빛이 어땠는데? 눈빛이 그때는 보면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얘가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네, 데려오게 됐어요. 하지만 아픈 고양이와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주기적으로 동물병원에 가는 것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번 가는 병원이지만 그동안 실수한 건 없었는지 상태가 악화되진 않았는지 늘 걱정이 앞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도담이. 수첩 한번 볼까요? 네. 그때가 11월 달이거든요. 네, 10월 달이랑 한번 비교 좀 해볼게요. 네. 도다미 같은 경우에는 뇌소두증이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뇌압이 상승하면 경련을 할 수 있는데 보호자분도 아시겠지만 항경련제가 경련 자체를 아예 없게는 만들기가 어렵고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 병원에서 도담이 상태는 어떻대요? 지금 도담이가 일주일에 2번 정도 경련을 하고 있는데 횟수가 1번 정도 더 늘어나면 이제 입원을 해서 감압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도담이가 병원을 이제 그만 가면 좋을 텐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아까 선생님 말씀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병이 아니어가지고 병원은 앞으로도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다미에게 들어간 병원비만 해도 수천만 원. 주변에 우려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는 섬유근육통이라고 약간 원래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진짜 크레인이 몇천 톤이 온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심하면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붙이고 있거나 현재 먹는 진통제도 수술 후에 먹는 강한 진통제를 2알을 먹고 있거든요. 완치가 안 되는. 현재로서는 완치가 되지 않아요. 이 병은 그냥 난치병이라서. 일주일에서 한 달, 한 달에서 1년, 그리고 지금까지 하루하루 난치병과 싸우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도다미를 보고 보호자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근데 도다미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이 이건 난치병이라 난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하는데요. 진짜 저는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아프지만 약을 먹고 조금 조절을 하면 나도 좀 평생 직장도 다니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희망이 생기긴 해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공부도 시작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도다미를 돌보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녀석이 깨어있는 동안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죠. 언제 경련을 일으킬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걷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일어나 있는 시간에 거의 걸어 다녀요. 근데 걸어 다니면서 계속 넘어지니까 이제. 뇌가 제 기능을 못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뇌수두증의 또 다른 증상이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수직 공간은커녕 평평한 거실조차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으쌰, 몸을 가누기 힘든 도다미는 밥도 혼자 먹을 수 없는데요. 으쌰. 네, 도다미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2번 약을 먹어요. 페노바비탈이라고 하는 이 마약성 경련제랑 일반 경련제를 섞어서 먹고 있어요. 열심히 걷다 보니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요. 너무 많이씩 먹으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씩만 줘야 되거든요. 도담아 이거 약 아니고 밥이야 밥. 됐다. 도담이가 그래도 밥 잘 먹네요. 밥을 엄청 좋아해요. 먹는 거 다 좋아해요. 특별히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잘 먹네 도다.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매일 2번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죠. 기저귀 여기 보시면 기저귀 상처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기저귀를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자면 기저귀 쉬를 할 수도 있어서. 사실 도다미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뭔가를 시도하는 도다미. 비틀거리면서 힘겹게 정수기 앞까지 왔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지탱하고 스스로 목을 축이는데요. 물론 오래 버티기는 힘들죠. 아마 가장 답답한 건 도담이 자신일 겁니다. 도담이 목말랐어. 자, 이제 물 먹으러 가자. 보다 못한 보호자가 나서는데요. 물 여기 있지. 으쌰. 자, 도담이. 넘어지지 않도록 허리를 받쳐주니 그제야 마음 편히 물을 마십니다. 도담이가 활동하는 시간에는 보호자도 만사 제쳐두고 도담이를 따라다니며 지켜보는데요. 아이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작은 몸짓에도 눈을 떼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보호자. 오늘도 도담이와 함께 또 하루를 이겨냅니다. 다음 날, 볕이조와 도담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창밖으로 밖에도 내다보고 하는데 도담이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따로 가끔 나오는 편이에요. 수직 공간을 오를 수 없는 도담이에겐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낙엽 냄새야. 좋고 도담이는 늘 그러니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도담이한테 최선을 다하자라는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으로